일본의 유명 체인점들이 만든 초밥에서 발암성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일본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논란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초밥에 발암성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는 초밥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초밥을 사드실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23일 데일리 신초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체인점 초밥에서 발암성 색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2년 전에 이미 발각되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밥이라고 하면 생선과 쌀 그리고 김 등이 사용될 뿐 첨가물이 적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착색료와는 무관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실제로도 초밥은 일본이 전 세계의 건강식이라고 자랑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일본 초밥 가게에 가면 1시간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큰 이유는 명품이라는 이미지와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인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 일본 언론 데일리 신초는 그러한 초밥 상식을 의심하고 마트나 역 안 등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밥에 첨가제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타르게 착색료가 들어간 초밥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르게 착색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유명 체인점은 스시노 미토리였습니다. 당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시 관련 기사 제목에는 먹지 말라 타르게 색소 범벅 체인점들 최악의 스시라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타르게 착색료는 원래 섬유 등의 염료였지만 점차 식품용 착색료로도 사용되면서 발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첨가물은 몸에 나쁘다라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존재가 이 타르게 착색료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14개 종류가 사용 금지되고 있고 12개 종류가 허용되고 있지만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 로손 등 3대 편의점 체인은 기존 제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초밥 체인점들은 거의 모든 제품에 타르게 착색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색 4호는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증이 생기고 황색 5호는 어린이들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를 포함한 적색 102호와 적색 40호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빨간색 106호도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색 2호 역시 미국에서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 발암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르 색소에 대해서도 동물 실험 등에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타르게 착색료들을 제한 없이 식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임원을 역임한 스즈카 의료과학 대학 약학부 개건교수 나카무라 미키오는 이렇게까지 넣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도 경악과 불안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면 논란이 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타르게 착색료가 이렇게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도 사용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타르게 착색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세계 4대 의학 잡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브리시티 메디컬 저널은 이러한 것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원들이 발표한 이 논문은 18세 이상 10만 명 이상의 식사를 8년간에 걸쳐 집계한 결과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의 섭취 비율이 10% 증가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12%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첨가물에 의한 영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2009년에 같은 연구팀은 권위 있는 의학 잡지인 미국 의사회 내과학 학회지에 추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45세 이상 4만여 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의 소비가 10% 증가하면 사망률도 14% 증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일본 초밥에서도 같은 첨가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 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카무라는 싼 초밥에 감미료, 양념에 조미료를 사용해 복잡한 맛을 내고 향료를 사용해 풍미를 더한다. 노른자 색이 약한 계란에 착색료를 넣어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 다당류를 사용해 점성을 높인다. 이렇게 싼 초밥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밥에까지 첨가제라니 슈퍼마켓의 생선회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첨가물을 먹고 싶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본은 이상하다. 노출된 스시 가게는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가? 자연 재료로 변경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슴이 가세키 문학이 있었다. 가성비가 좋아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초밥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초밥은 먹지 않을 것이다. 스시노 미토리 가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체인점 초밥집이나 슈퍼에서 파는 초밥, 회전 초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황색 산은 아마 단무지일 것이고 초밥에 들어가는 벚꽃 오뎅 재료 또는 핑크색 생강도 있다. 생산자 측에 사용 중지를 부탁하고 싶지만 소비자 자신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후생 노동성이 손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초밥집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쓰면서 미도리 가게만 실명 보도하는 것은 조금 안쓰럽다. 대형 회전 초밥집 체인은 어떤지도 조사하고 나서 기사를 쓰지 않으면 단순한 비방 기사에 불과하다.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고 발암성은 의심받는 수준인데도 마치 범죄자인 양 쓰고 있어서 위화감이 든다. 만약 어떤 경쟁 기업이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 했다면 데일리 신촌은 발행을 금지하고 기자와 경쟁 기업 경영자는 체포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항상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게을리하는 업체 쪽에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람의 건강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저 등급의 건강하지 못한 착색료를 선택하고 있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쪽은 만든 업체이다. 확실하게 초밥에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든가 그 이상으로 완전 무첨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소비자는 그것을 먹는다.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에는 타르게 착색료를 쓰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다. 그런 정보를 말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도망치는 풍조는 용서할 수 없다. 어떤 업계도 개선하지 않겠지만요. 이런 기사는 영업 방해가 되지 않을까? 기사 쓰는 기자도 거기에 놀아나는 소비자도 양쪽 모두 어리석다. 체인 초밥집은 맛이나 안정성이 아니라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승부하고 있는 편의점 같은 존재이니까 손님도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지 정보 공개는 필요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일본 식품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약이나 첨가물의 양은 전 세계에서 봐도 톱클래스이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팜플렛에는 일본의 야채는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음식에 문제가 있어도 그리 쉽게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식품들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음식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